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성 목사에게 당신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교리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어느 부분이냐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또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무 분야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 이야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그분들이 하신 내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분야는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어제 날짜죠. 4월 14일 지면 신면에 강진규 정의진 기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이렇게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안드레네아스 바우어 한국 미션 단장의 진단. 한국을 말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심각,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올 53%에서 2026년에는 70% 상승,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주문 그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을 우리는 IMF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IMF 하면은 이미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정말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올해 53%에서 지금 2021년도니까 5년 후에 2026년에는 70%로 상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통화기금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서 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IMF 다시 말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고령화나 저출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그런 영향도 사실 있지만은 그러나 부채 비율이 올해 53.2%라고 하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는 53.2%. 그런데 무려 5년 후에는 69.7%,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IMF가 한국 나랏빛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참 안 좋은 소식이죠. 이 나랏빛이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하면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야,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진단을 사실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가 작년에 처음 이렇게 발생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성명을 무려 7차례나 냈습니다. 중국발 입국을 막아달라고. 막지 않으면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성명을 7차례나 냈지만은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입국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지적한 대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의사협회에서 얘기한 것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동시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자유중국 대만은 즉시 중국발 입국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초기 대응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 명도 안 되는 수치, 또 사망자도 1000명이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숫자, 이렇게, 아니 100명이 안 되지, 100명. 이런 숫자로 지금 있고, 또 라오스나 베트남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앙이든 어떤 것이든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소방안전관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국소방협회에서 주최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이 공부를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소방 이 자격증이 나옵니다. 소방안전관리. 그래서 저는 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제가 그걸 취득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소방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화재는 초기 진압이 아주 승패를 가른다.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안 되면 소방차 10대 이상 그런 이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의사협회, 의사들은 사실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있고,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있고, 목회는 목회, 또 목사님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사협회 말대로 중국발 입국을 만약에 자유중국이나 이렇게 동남아 지역처럼 베트남이나 라오스처럼 이렇게 만약에 막았다고 하면, 즉시 막았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제가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 IMF 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 세계 1위.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한국경제 2021년 4월 14일 어제 신면에 이렇게 한국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한국 경제에 실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올해 53%에서 5년 후면 무려 2026년도는 70%로 상승할 것이다. 정말 이 빚이 나라 빚이 70%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IMF 이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IMF가 아니죠. IMF가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고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또 부양 정책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대한민국 정부나 또 정치인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말을 꼭 귀담아 들어서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또 의료는 의료 전문가에게 분명히 그분들의 전문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화재는 화재 전문가에게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겁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지금 걱정하듯이 나라빚, 이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세계 1위라고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초기 대응에 의사협회 말대로 실패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려 7차례나 성명을 내어서 그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함부로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